안녕하세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미숙입니다. 60평생을 살면서 제 힘으로 이만큼 올라왔죠. 대기업 임원 출퇴근을 하며 딸 하나 키웠습니다. 남편은 딸이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2배로 강해져야 했죠. 딸 결혼식 날이 생각납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신랑이 서 있더군요. 이도윤이라는 이름의 제 사위가 될 남자였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벤처기업을 한다더군요. 스타트업 대표라고 했죠. 도윤이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모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패기는 넘쳤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제게는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임원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저 눈빛은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함이었죠.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의문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 후 딸은 신혼집으로 떠났어요. 집이 텅 비었습니다. 아침마다 딸을 깨우던 습관이 남아서 새벽에 눈이 떠졌죠. 딸의 빈방 앞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 한쪽이 허전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요. 어느 날 딸네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해서 갖다 주려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도윤이가 막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아침 6시였어요. 그 이른 시간에 겉옷을 챙기며 서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은 아직 자고 있었죠. 장모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도윤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찍 출근하네? 회사가 바쁘니? 네, 요즘 투자 유치건으로 정신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도윤이는 서둘러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 창문으로 내려가는 도윤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좁아 보였어요. 저 어깨로 제 딸을 책임질 수 있을까? 또다시 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도윤이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회사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했죠. 투자금을 받아서 사무실을 확장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벤처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는 게 그런 회사죠.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아. 도윤이 잘하고 있어.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죠. 제가 대기업에서 본 성공한 사람들과 도윤이는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제게는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그 순간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손주라니. 제 손주가 생긴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저는 바로 딸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엄마, 나 엄마 될 거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제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손주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요. 그날부터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딸의 입덧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아침 시장에 갔어요. 신 것을 찾는다고 해서 자몽을 사고 토마토를 샀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도윤이는 여전히 바빴어요.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직원을 뽑는다고 했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딸 곁에 있어야 할 때 아니겠어요? 입덧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두고 회사 일만 하다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딸네 집에서 도윤이와 마주쳤어요. 저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죠. 도윤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내가 많이 좋아졌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국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내 딸인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다른 말이 있었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죠. 딸 앞에서 사위를 구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날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설렜습니다.
밤마다 손주의 얼굴을 상상했죠. 어떻게 생겼을까? 딸을 닮았을까? 도윤이를 닮았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윤이에 대한 걱정이 여전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산부인과 검진에도 자주 못 간다고 했죠. 저는 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손주의 작은 손가락을 확인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제가 지켜줄게. 손주도 너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딸네 집에서 지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고요. 밤마다 딸의 방문 앞을 서성였죠. 딸이 배를 쓰다듬으며 자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이도 그 주에는 일찍 퇴근했어요. 회사 일을 최소화한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아빠가 되는구나. 책임감이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회사가 정말 안정적일까? 손주가 태어나면 경제적으로 문제 없을까? 그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죠. 손주를 향한 기대와 사위에 대한 불안. 이 두 감정이 제 안에서 동시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감정들이 훗날 얼마나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지를요.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장모님,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만나는구나. 분만실 앞에 도윤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때? 지금 안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온다고. 도윤이는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렇게 약한 사람이 아빠가 되다니.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여기요. 도윤이가 달려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입니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손주. 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도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먹이더군요. 장모님 딸이에요. 제 딸이 태어났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람도 진짜 아빠처럼 보였죠. 잠시 후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죠. 곁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제 딸이 엄마가 됐구나. 손주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었죠. 이름은 가을이로 지었어요. 도윤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가을. 좋은 이름이었어요. 저는 가을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죠. 가을아, 할머니야. 잘 왔다, 우리 가을이.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어요. 딸이 먹을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갔죠. 새벽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재료를 골랐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딸과 손주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도윤이는 바빴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투자자들을 만나야 한다고 했죠. 병원에는 하루에 한 번 저녁 늦게 들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지금 회사가 중요한 시기라. 괜찮아. 내가 돈 벌어야지.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출산했는데 옆에도 못 있다니. 무슨 회사가 그렇게 급해요. 아기는 한 번밖에 안 태어나는데 말이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딸과 가을이를 태웠죠. 저도 함께 탔습니다. 신혼집까지 가는 길에 도윤이가 말했어요. 장모님, 며칠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출장을 가야 해서.
출장이라니.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있을게. 며칠이 한 달이 됐어요. 저는 딸네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가을이가 밤에 울면 제가 안았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죠. 딸은 출산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다 해줘야 했어요. 도윤이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갔죠. 회사가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도윤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그럼 이제 시간 좀 낼 수 있겠네. 그게 지금이 더 바쁠 것 같습니다. 직원도 뽑아야 하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3개 부딪혔죠. 딸이 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화났어?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도윤이에게요.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죠. 가을이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저는 돌잔치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을 알아보고 한복을 맞췄죠. 딸은 육아로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다 챙겼어요. 100일 잔치 날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가을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죠. 도윤이는 늦게 왔어요. 회사 일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미팅이. 됐어. 어서 가서 가을이 안아봐.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죠. 엄마 괜찮아. 도윤이도 어쩔 수 없었어. 언제나 딸은 도윤이를 감쌌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당신은 화가 안 나니? 남편이 가족보다 일을 선택하는데 말이야. 100일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을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작고 따뜻했죠.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바쁘면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날 밤 도윤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말이 고맙지 않았습니다. 마음 놓고 일한다고요? 당신은 아빠잖아요. 아빠가 마음 놓고 일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내가 열심히 벌어야지. 저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잠든 가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요. 회사도 잘 되고 돈도 버는 것 같죠. 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부족합니다. 그게 제 판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을이가 옆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었어요. 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죠. 설령 도윤이가 못해준다 해도 제가 해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회사가 정말 안정적일까? 저렇게 바쁘다는 게 정말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위기를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가을이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거의 매일 딸네 집에 있었죠. 제 집보다 더 자주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가을이가 제일 먼저 저를 찾았어요. 작은 손으로 제 뺨을 톡톡 두드렸죠. 할미. 그 목소리를 들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밥을 준비했죠. 딸은 아직 자고 있었고 도윤이는 벌써 출근한 뒤였습니다. 가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게 제 일과였어요. 한 숟가락 뜰 때마다 가슴이 벅찼죠. 입 주변에 밥풀을 묻히고 웃는 가을이를 보면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우리 가을이 맛있어? 맛있어. 가을이가 손뼉을 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돌잔치 준비는 제가 다 했어요. 예식장을 예약하고 답례품을 골랐죠. 한복도 제가 직접 맞췄습니다. 딸은 복직 준비로 바빴고 도윤이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해야 하는데. 됐어. 내가 뭘 알아. 내가 하는 게 빠르지. 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런 일에 익숙했죠. 딸보다 제가 훨씬 잘할 수 있었습니다.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가을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천사 같았죠. 저는 하루 종일 가을이를 안고 다녔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도윤이도 그날은 일찍 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요.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그럴듯해 보이더군요. 회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도 했죠. 투자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오피스를 더 큰 곳으로 옮깁니다. 제 회사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저도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회사만 커지면 뭐해요. 가족 곁에는 없는데.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딸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나 복직하기로 했어. 그래? 가을이는 어쩌고? 어린이집 알아보고 있어. 그런데 딸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딸이 뭘 원하는지. 내가 봐줄까? 엄마, 그래도 돼? 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내 남편도 돈 벌어야지. 그렇게 저는 가을이의 전담 육아를 맡게 됐습니다. 딸은 복직했고 저는 매일 딸네 집에 갔어요.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있었죠. 가을이와 보내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가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도 제가 옆에 있었죠. 할미 봐. 가을이가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가을이가 제 품에 안겼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여전히 바빴어요. 가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지금 신규 사업 론칭 준비로. 알았어. 어서 가봐.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도윤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나갔습니다. 가을이는 아빠를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김장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줬고 반찬도 일주일치를 만들어줬죠. 딸이 퇴근하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게요. 엄마 고마워.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거죠. 딸에게도 가을이에게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일찍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마음 놓고 일해요. 도윤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릇을 헹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가을이가 두 돌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다 준비했어요. 케이크를 주문하고 장소를 예약했죠. 딸은 일 때문에 바빴고 도윤이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생일 파티 날이었어요. 가을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미 좋아. 모두가 웃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죠. 이 아이가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보다도요.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후배였어요. 선배님, 혹시 따님 남편분 회사가 어디죠? 왜? 아니, 제 친구가 그 회사에 투자 검토를 했다는데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야? 재정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가 위험하다고요? 저는 딸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혹시 딸이 걱정할까 봐요. 대신 도윤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도윤이는 예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이 수척해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도윤아, 회사는 괜찮니?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요즘 안 좋아 보여서. 아, 바빠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갔죠. 가을이는 새 돌을 지나 내 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내내 가을이 곁에 있었어요. 유치원 입학도 제가 알아봤죠. 면접도 제가 함께 갔습니다. 할미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 가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이 아이의 전부가 됐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도윤이와 자주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제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도윤이의 회사가 정말 괜찮을까? 제 손주의 미래는 안전할까? 그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가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죠. 설령 도윤이가 실패하더라도 제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을이의 5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죠.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알아보고 입학 준비물을 샀어요. 하지만 제 안의 불안과 도윤이에 대한 불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폭발은 시간 문제였죠. 가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입학식 날 가을이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죠. 제가 골라준 옷이었습니다. 할미, 나 이뻐? 당연하지. 우리 가을이가 제일 예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했죠. 이제 가을이가 학교에 가면 저는 뭘 해야 할까? 제 일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나갔죠.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반가워했어요.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손주 키우느라 바빴지. 저는 가을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님, 따님 남편분 회사 괜찮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태어난 척했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제 친구가 그 업계에 있는데 요즘 그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 월급도 밀린다는 소문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월급이 밀린다고요? 도윤이는 여전히 잘 된다고만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들은 게 사실일까? 도윤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딸과 손주의 미래가 걱정됐어요. 도윤이를 믿을 수 없었죠.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까? 일주일 후였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가을이도 엄마 보고 싶대. 그래, 알았어. 저는 반찬을 챙겨서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였어요. 도윤이도 일찍 퇴근한다고 했죠. 저녁 6시에 도착했습니다. 가을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미, 우리 가을이 학교는 재미있어? 응, 친구들이랑 놀았어. 가을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았죠. 부엌에서 딸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있어. 내가 할게. 됐어. 내가 도와줄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딸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죠.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뭇거뭇했죠. 장모님 오셨어요? 그래. 고생했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도윤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렇게 지쳐 보이는 게 회사가 잘 돼서 그런 걸까?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을이가 밥을 먹다가 장난을 쳤어요. 반찬을 손으로 집어서 던졌죠. 가을아, 그러면 안 돼.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는 듣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계속 장난을 쳤죠.
엄마, 나 이거 싫어. 큰 소리로 떼를 썼습니다. 반찬 그릇을 밀었어요. 국물이 식탁에 쏟아졌죠. 가을아. 딸이 당황했어요. 도윤이는 피곤한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지켜본 가을이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버릇이 없어지고 있었죠.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버르장머리 없게. 내 아빠가 힘들게 번 밥이다. 제 목소리가 컸습니다. 가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딸이 황급히 가을이를 안았죠. 엄마. 그때 도윤이가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님, 애를 왜 소리를 지르고 혼내세요? 도윤이의 목소리도 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도윤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죠. 뭐? 요즘은 애들 그렇게 안 키웁니다. 소리 지르고 혼내면 아이 정서에 안 좋아요. 도윤이가 따졌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아이가 버릇없이 구는데 혼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키워준 애인데 내가 혼내면 안 돼? 장모님이 키워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을이 부모는 저희예요. 도윤이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막혔어요. 감히. 제가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 희생했는데, 밤낮 없이 돌봐줬는데, 이제 와서 부모 운운하다니. 당신들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어? 맨날 바쁘다고 애를 내팽개쳐놓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도 얼굴이 붉어졌죠. 제가 일하는 게 가족을 위해서잖아요. 장모님은 왜 그걸 모르세요? 일만 하면 뭐해? 애 교육은 신경도 안 쓰면서.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도윤이에 대한 불만이, 회사에 대한 불안이, 모든 게 쏟아져 나왔죠. 장모님은 제 능력을 무시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능력? 회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능력? 그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도윤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사가 어렵다며? 직원 월급도 밀린다며? 다 알아. 저는 소리쳤어요. 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남편 회사 망해가. 내가 다 알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가을이만 흐느끼고 있었죠. 도윤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장모님이 무슨 권리로 제 회사 일에 대해. 권리? 내 딸과 손주 미래가 걸린 문제야. 당연히 알아야지. 저는 흥분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도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제 가정 문제입니다. 장모님이 간섭하실 일이 아닙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죠. 간섭? 내가 누굴 위해서 이러는데. 아무도 장모님한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딸이 울고 있는 가을이를 안고 방으로 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밥이 그대로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한 말인데, 가을이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요. 그런데 왜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거죠?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저 가족을 걱정했을 뿐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걸. 도윤이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걸요.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사과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는 모습이. 제가 소리를 질렀을 때 놀란 얼굴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했죠. 도윤이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죠. 딸에게서 도윤이에게서 누구라도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카톡방도 조용했죠. 가족 단체방에서 딸이 가을이 사진을 올리곤 했는데 그것도 멈췄습니다. 저는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나갔고 시장도 갔죠. 하지만 무엇을 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가을이 생각만 났어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저 없이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을이는 잘 지내니? 답장이 없었죠. 저는 화가 났어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죠. 엄마, 누나한테 사과해. 내가 왜? 잘못한 건 도윤이잖아.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대. 누나도 속상해해. 나도 속상해. 내가 얼마나 가을이를 위해. 알아. 근데 그게 문제야. 엄마가 너무 많이 해줬어. 이제 누나 내가 알아서 할 때야.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다고요? 저는 당연한 걸 한 건데요. 엄마 말대로 하라고 해. 먼저 연락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가을이 목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시계 소리만 들렸죠. 냉장고를 열면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을이를 위해 만들던 것들이요. 이제는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죠. 저는 자책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나? 도윤이한테 상처를 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제가 좀 더 참았더라면, 소리를 지르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텐데. 회사 모임에 나갔습니다. 후배들이 저를 봤어요. 선배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래? 괜찮아. 저는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잘 안 됐죠.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주 이야기 안 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바빠서 요즘 못 봤어. 거짓말이었어요. 보고 싶어 죽겠는데 볼 수가 없었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소주를 꺼냈어요. 혼자 마시기 시작했죠.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가을이를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딸을 걱정한 게 잘못인가요? 도윤이의 무능력을 지적한 게 잘못인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었죠. 작년에는 가족들이 다 모였었어요. 가을이가 한복을 입고 절을 했죠. 저는 세뱃돈을 주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들만 잠깐 들렀다 갔죠. 딸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어요. 작은 상이었죠. 남편 사진 앞에 놓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상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명절인데 가족이 없었어요. 손주도 딸도 없었죠. 떡을 썰며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가을이가 옆에서 장난치던 게 기억났어요. 송편을 빚으면서 밀가루를 제 얼굴에 묻히던 모습이요. 할미, 나도 할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환청이었죠.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였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얼른 받았죠.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저 힘들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가을이는? 가을이는 괜찮아요. 그런데 도윤이 회사가 역시 그랬구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 사람 안 될 줄 알았어. 제 말이 냉정했습니다. 딸이 흐느꼈어요. 엄마, 지금 그런 말 할 때예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내 남편은 뭐 하는데? 새로운 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재취업 알아보는데. 저는 화가 났어요. 도와달라고요? 그럼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 남편이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엄마! 딸이 소리쳤어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한 말이 틀렸어? 엄마는 왜 그렇게 자존심만 세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자존심? 이게 자존심 문제야? 내 남편이 내 말에 대들고 감히 나한테. 그만해요, 엄마. 제발 저희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툭 끊겼어요. 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죠. 간섭이라고요. 제가 간섭을 했다고요. 저는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걱정해서 한 말인데요. 며칠 후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후배에게서요. 선배님, 사위분 회사 폐업했대요. 완전히 문 닫았다고. 제 예상이 맞았어요. 결국 망한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꺼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제 딸이 힘들 텐데. 가을이는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도윤이가 받았어요. 장모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나한테 할 말 없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장모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도윤이의 대답이었어요. 차갑고 단호했죠. 뭐? 아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삶도 저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지금 회사도 망했으면서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네, 망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했죠. 하지만 그게 장모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 딸과 손주 미래가 달린 문제야.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모님 도움 없이요. 그 말에 저는 폭발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이제 가을이를 못 보는 걸까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옳았어요. 도윤이가 잘못한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죠. 제 마음처럼 깜깜했습니다. 가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미 사랑해.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제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창밖에 눈이 내렸죠.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저는 작년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가을이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었죠. 할미, 눈이다. 가을이가 신나서 뛰어다니던 모습이 선했어요. 작은 손으로 눈을 뭉쳐서 제게 던지던 기억.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를 본 지 석 달째였죠. 제 일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딸도 도윤이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다가 아이들 과자 코너를 지나치게 됐어요. 가을이가 좋아하던 과자가 보였죠. 손이 저절로 갔습니다. 카트에 담으려다가 멈췄어요. 누구 주려고? 저는 과자를 도로 진열대에 놓았습니다. 가슴이 저렸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보였어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죠.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예전에는 가을이 먹을 것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제 것만 조금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죠. 반찬도 대충 데운 것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새로 만들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한두 개뿐이었어요. 금방 끝났죠.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이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저는 채널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가을이가 좋아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주인공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을이가 따라 부르던 노래였죠.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가을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회사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사위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모르겠어. 연락 안 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제 친구 말로는 완전히 회사 정리하고 구직 중이라던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구직 중이라니. 그럼 수입이 없다는 거잖아요. 딸은 일 구했대요? 글쎄, 잘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힘들 텐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가을이는 괜찮을까? 저는 고민했어요. 도와줘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도윤이가 먼저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놀라서 받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응. 엄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도윤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 남편은 뭐하니? 새로운 회사 들어가려고 면접 보고 있어요. 근데 나이도 있고 경력이 애매해서. 그러게 벤처 같은 거 하지 말고 대기업 다니라고 했잖아. 제 말이 차가웠어요. 딸이 한숨을 쉬었죠. 엄마는 왜 그래? 지금 그런 말하는 게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해? 내 남편이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 딸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실이잖아. 내가 처음부터 불안하다고 했어. 엄마는 맨날 도윤이 탓만 해. 엄마가 도윤이한테 얼마나 상처 줬는지 알아요? 내가 상처를 줬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다툼이 이어졌어요. 결국 딸이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저한테 사과해야 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어요. 또 명절이었죠. 작년 설날에 가을이가 세배를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할미,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모습. 저는 세배돈을 듬뿍 줬었죠. 가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올해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잠깐 들렀다가 갔어요. 딸은 연락도 없었죠. 엄마, 누나한테 연락해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먼저 연락하라고 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가을이도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었어요. 미칠 것 같이 보고 싶었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내 매형이 먼저 사과하면 되지. 아들이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혼자 먹었어요. 떡국 한 그릇. 예전에는 가족들 것까지 끓였는데 이제는 제 것만 끓였죠. 떡국을 먹다가 울음이 나왔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심했다는 걸. 도윤이한테 상처를 줬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가족을 보고 싶다는 마음. 다른 하나는 제가 옳다는 자존심이었죠. 자존심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밤에 잠들기 전 가을이 사진을 봤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진들이요.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웃고 있는 가을이. 할미가 미안해. 저는 사진 속 가을이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죠. 저는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미 사랑해. 환청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길게.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얼어가고 있었죠. 마음이,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계절이 무의미했어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고독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죠. 할 일이 없으니까 청소라도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누가 올 리 없는데 혹시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죠.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사위였죠. 도윤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고 머리카락도 길어져 있었어요. 옷차림도 초라했죠. 장모님.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말없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도윤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도윤이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죠. 저도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차갑게 들렸을 거예요.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죠. 장모님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저는 팔짱을 꼈어요. 사과하러 온 거겠죠. 이제야 무릎을 꿇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그대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도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일어나. 안 됩니다. 제 말 다 들어주세요.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가을이를 핑계로 제 능력 없음을 감췄습니다. 회사가 잘 된다고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위기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도윤이가 계속했죠.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빚을 갚으려고 받은 거였어요. 오피스를 옮긴다고 했지만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난 거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죠. 장모님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저는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책임질 수도 없었고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도윤아. 제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손을 들었죠. 아직 다 못했습니다. 들어주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가정은 뒷전이었죠.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몰랐고 가을이가 할머니를 더 찾는 이유도 몰랐어요. 도윤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장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과일 사오신 것, 매일 반찬 만들어주신 것, 가을이 기저귀 갈아주신 것.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죠. 그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장모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도윤이가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완전히 엎드렸죠. 용서해주세요, 장모님. 저는 능력도 없고 가장 노릇도 못하는 한심한 놈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일어나, 도윤아. 안 됩니다. 일어나라니까. 제 목소리가 컸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팔을 잡았어요. 일으키려고 했죠. 이러지 마. 일어나. 장모님. 내가 미안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내 능력을 무시했지. 저도 울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회사가 어려운 걸 알고도 매몰차게 대했어. 너한테만 잘못을 떠넘겼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저는 도윤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소파에 앉혔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장모님이 오르셨습니다. 저는 정말 무책임했어요. 가족보다 일을 선택했고 아빠 노릇을 장모님께 떠넘겼습니다. 넌 최선을 다한 거야. 가족을 위해서 일한 거잖아. 아닙니다. 저는 실패가 두려워서 일에만 매달렸어요. 가족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음을 참는 것 같았죠. 회사가 망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장모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 넌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상처받고도 이렇게 찾아왔잖아. 도윤이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죠. 장모님, 저는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정시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네. 이제 가을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아내도 도울 수 있고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도윤이도 조금 웃었죠. 장모님, 가을이가 보고 싶어 합니다. 할머니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보고 싶었죠. 나도 보고 싶어. 많이. 이번 주말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 도윤아. 이렇게 찾아와줘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죠. 도윤이가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도윤이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죠. 장모님, 이제 제가 아빠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장모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도윤이가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도윤이가 변했구나. 진짜 어른이 됐어.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됐죠. 저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걸 제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도윤이와 딸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믿어줘야죠. 창밖을 봤어요.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녹는 것 같았어요. 가을이를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얼마나 컸을까? 많이 변했을까?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봄이 정말로 온 것 같았어요.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시장에 갔죠. 오랜만이었습니다. 가을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어요. 딸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도 샀죠.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점심때 딸네 집으로 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더군요. 현관문 앞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죠. 가을이었어요. 할미. 가을이가 제게 뛰어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가을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죠. 할미,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가을이.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가을이가 제 볼을 만졌죠. 할미, 왜 울어? 할미가 너무 기뻐서 그래. 가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딸이 나왔어요. 저는 일어서서 딸을 봤죠. 딸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딸. 저는 딸을 안았어요. 딸도 저를 꽉 안았죠.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무 고집부렸어. 아니야, 엄마. 나도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가을이가 옆에서 말했죠. 엄마도 울어? 할미도 울어? 우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장모님, 어서 오세요. 그래. 저는 도윤이를 봤어요.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있었죠. 거실로 들어갔어요.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준비한 것 같았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서툴지만 고마워.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가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죠. 할미, 이제 맨날 와? 그래, 자주 올게. 좋아. 가을이가 손뼉을 쳤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만든 음식은 서툴렀습니다. 간이 조금 안 맞았죠. 하지만 맛있었어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 도윤아. 정말요? 처음 만들어 본 건데. 응. 잘했어. 도윤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딸이 도윤이 손을 잡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제 요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일찍 오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래? 잘하는구나. 아빠가 어제 계란말이 만들었어. 나 맛있게 먹었어. 가을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저는 웃었죠. 아빠가 이제 요리도 하네. 네,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도윤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식사 후 설거지를 했어요. 도윤이가 나섰죠. 제가 할게요, 장모님. 내가 도와줄게. 아니요. 장모님은 가을이랑 놀아주세요. 도윤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딸이 음식을 정리하며 도왔죠. 저는 거실에서 가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미, 우리 그림 그릴까? 그래, 그리자. 가을이가 크레파스를 가져왔어요.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미, 이거 우리 가족이야. 가을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4명이 그려져 있었죠. 엄마, 아빠, 가을이, 그리고 저였습니다. 예쁘다, 우리 가을이. 할미도 가족이야. 그래, 할미도 가족이지. 저는 가을이를 안았어요. 이 아이가 저를 가족이라고 부르는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엌에서 도윤이와 딸이 나왔어요. 설거지를 다 끝낸 것 같았죠. 도윤이가 앞치마를 풀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도윤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죠. 장모님, 제 회사 이야기 들으셨죠? 응, 도윤아.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에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됐어.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야. 맞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도윤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봤죠. 예전과 달랐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어요. 편안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내 사업 실패는 내 실수였지만 내 딸에게 한 말은 진심이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봤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해야 해. 가족을 책임지는 거. 맞습니다. 이제 제가 그 진심을 이어받겠습니다. 도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줬어. 당연한 거야. 내 딸인데.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좀 쉬어. 저는 웃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와야지. 가을이가 보고 싶을 테니까. 당연하지. 자주 와, 엄마.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눈물이니까요. 해가 저물었어요. 집에 갈 시간이었죠. 가을이가 저를 배웅했습니다. 할미, 다음 주에 또 와? 그럼. 꼭 올게. 약속. 가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는 손가락을 걸었죠. 약속. 현관문을 나서는데 도윤이가 따라 나왔어요. 장모님, 조심히 가세요. 그래. 저는 돌아서다가 멈췄어요. 도윤이를 다시 봤죠. 도윤아. 네, 장모님. 잘하고 있어. 정말로. 도윤이의 눈이 붉어졌어요.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 믿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며 도윤이의 모습이 사라졌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저녁 노을이 아름답더군요. 제 가슴은 따뜻했어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죠. 가족이 있었습니다. 딸도 사위도 손주도 모두 제 곁에 있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한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걸요. 긴 세월 동안 서로가 자리를 찾아가는 일이었죠. 도윤이는 이제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됐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믿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걸 제 방식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딸과 사위를 믿고 지켜봐 줄 겁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텅 비었던 집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오늘을 떠올렸어요. 가을이의 웃음, 딸의 눈물, 도윤이의 진심. 모든 게 소중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고요한 평화가 제 마음을 감쌌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제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죠. 저는 비로소 알았어요.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고 멀어져도 괜찮다는 걸요.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돌아왔어요. 서로에게로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비로소 행복했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 롱폼 만들기 산이 4.5